오늘 소개시킬 곳은 저기 브라더트나. 아, 브라더트나. 여기가 이제 즐겨 찾는 그런 곳인가요? 네네. 참치도 맛있고 베트남 사람들이 회를 잘 안 먹어요. 그래서 횟집도 많지 않고 그런데 이 집에 그래도 이제 참치를 좀 맛깔나게 하니까 한번 가보실만 할 것 같습니다. 이 집의 메인은 원래 하이퐁에 있는 집이고요. 하이퐁에서 이제 분점을 하노이에 낸 집입니다. 마음 맞는 사람하고 그냥 오늘 좀 마음이 편해지니까 가볍게 그냥 소주도 한잔하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참치집. 네 맞습니다. 고향도 생각하면서 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가시죠. 들어가 보시죠. 소주 한잔하러. 제가 한국에서 귀한 손님 오셔서 제가 나름 또 차려봤는데 내 마음에 드십니까? 이게 막 완전히 상다리가 부러지겠어요 지금. 하노이에서 뭐 참치 그러면은 네네. 좀 이게 퀄리티가 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왔는데 되게 싱싱하고 네네. 되게 맛있어요. 아직 먹진 않았지만 드셔보시면 이제 마음에 먹어봐요. 드실 겁니다. 인포플러스 이제 이사로 계시지만 네네. 많은 사업을 했지만 또 실패도 했기 때문에 실패 전문가로 본인이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네. 그래서 어떤 요인들이 실패로 사업을 이렇게 귀착을 시켰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사실 베트남에 오기 전까지 한국에서 되게 별 볼 일 없는 그냥 조그만 대학교 졸업해서 회사에 취직해서 되게 빠르게 승진을 하면서 좋은 자리를 잘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남들의 성공가도를 달리는. 예. 그는데 그게 거진 한 10년 딱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베트남에 오게 됐는데 사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10년의 성공 뒤에는 한 2년 정도의 그 그늘의 시간이 필요하다. 사람이든 뭐든 간에 어떤 사업 뭐거든 계속 상승 투자도 그렇지만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다가 한 번쯤은 조정을 받는 거예요. 다들 뭐 이게 뭐 뭘 어떤 분들은 뭐 삼재라고도 표현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10년의 낮의 시간을 보냈으면 2년의 좀 밤의 시간을 보낸다고. 그때 뭐 때마침 뭐 코로나도 겹쳤고 제가 여기 베트남에서 추진하던 사업도 뭔가 이렇게 내리막을 막 걷게 된 거예요. 뭐 그래서 정말 믿었던 친구가 큰 문제가 생겨서 이제 회사에서 직장을 잃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파장으로 저희 회사도 이제 우정이냐 뭐 이게 실리냐를 놓고 따질 때 우정을 선택했고 또 그래서 이제 어려워지고 막 이렇게 된 것들이 한 2년 가까이 지금 좀 더 지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에는 정말 제가 뭘 해도 다 안 되더라고요. 다 미끄러지고 열심히 이렇게 쌓아 올리면 안 되고 쌓아 올리면 안 되고 뭐 그런 시간을 겪었는데 운칠기삼이라고 하잖아요. 운이 7이고 제가 암만 이렇게 잘 쌓아 올려도 이게 하늘이 받아주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쌓아 올리는 일만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하늘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서 지금도 직원도 건사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뭔가를 추진해보고 도전해보고 아니 나는 실패 전문가니까 또 실패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계속 도전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이게 실패하면 성공할지도 모르잖아. 아니 하노이 온 지는 몇 년 됐어요? 하노이 온 지는 지금 한 6년 됐습니다. 6년. 그 6년 동안 지금까지 한 일의 업종이 몇 가지? 큰 대기업에 큰 독점 판매권을 받아서 유통도 해봤고요. 유통하고. 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제 그게 이제 다 문을 닫아야 돼서 전국망을 닫으면서 직원들이랑 같이 치킨도 튀겼어요. 그래서 그때 유치한 이름이지만 참교육 치킨이라고 튀겨가지고 저희 기사도 이제 출근을 못하니까 제가 이제 저희 차 몰고 가가지고 치킨 배달도 하고 저희 직원들이 코로나 이제, 시절에 네, 저희 집에서 닭을 튀겨가지고 뭐 30만 동? 한국 돈 한 15,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치킨도 막 배달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직원들 월급도 주고 버티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이 더 좋은 직장으로 이제 떠나가는 직원들도 있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약간의 언론사도 좀 할 기회가 생겨서 베트남에서 조그만 인사이트 베트남이라는 이제 잡지도 만들게 되고 뭐 수익은 별로 없습니다. 수익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언론사라는 거에 대한 그 뿌듯함이 있고 일다운 일을 하고 있다. 지금 또 인포 플러스에서 저한테 또 스카우트에 또 오셔서 요즘에 또 인포 플러스 일에 또 집중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말은 간단히 했지만 사실 이 말 속에 코로나 시절에 그 베트남 하노이에 계셨던 분들의 어려움이 딱 묻어나게 집에서 닭을 튀겨서
그러니까 원래 전에 하던 사업의 직원들과 같이 그걸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달해가지고 네. 파는 거 아니야, 호로제. 사무실 직원들이랑 같이 튀겨. 그러니까 코로나는 사실은 그 시절에 한국도 일부 셧다운을 했지만 베트남은 완전 셧다운이지. 네, 완전 셧다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이다 보니까 더 그게 한국인에 대한 그런 경계심이 있어가지고 더 철저하게 이제 폐쇄되고 막 그런 시절을 겪었는데 맞습니다. 그 집에서 다 튀겨가지고 네네. 배달하면서 직업 월급 어떻게든 주고 버텼다는 게 제가 그때 제일 어려운 일을 했거든요. 뭐냐면 배달. 몰라. 네. 차를 운전해서 이제 꽁안들 눈을 피해서 이렇게 차를 운전해서 가가지고 몰래 치킨 배달해주고 맛있게 드세요. 현금 받고. 그 어려운 일이지. 어려운 일 했습니다. 본인이 실패 전문가라고 얘기했는데 네네. 실패 여러 가지 사례와 업종과 뭐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뭐를 그렇게 경험을 했는지 나름대로 그걸 한번 쭉 설명 한번 해줘요. 한번 골프랑 관련된 앱을 좀 개발하려고 한 적이 있어요. 베트남에서 되게 유용한 스코어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거기에 뭐 좀 재밌는 옵션도 좀 넣고 골퍼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좀 해보자. 골프장 주변에 맛집도 넣자. 중고 골프채 같은 것들을 사고 팔 수 있는 것도 넣자. 이것저것 넣다 보니까 굉장히 그 뜻하지 않은 잡탕 앱이 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진 않고 있죠. 넘어졌다고 해서 계속 넘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게 고생하셨네. 아닙니다. 지난 일이. 아까 그 실패 경험담 이제 이렇게 궁금한 거예요. 많은 기업인과 사업하는 사람을 접했잖아요.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이나 사업가들 중에 어떤 업종들이 그래도 성공했더라. 그 어떤 업종들은 많이 실패를 했더라. 그래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이 성공하냐면 뜻하지 않았던 분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선 너무나 당연한데 베트남에서는 되게 불편하게 뭔가를 계속 끌고 가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건 성공해요. 베트남이 필요로 하니까. 아니,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굉장히 초반에 베트남에 오신 분들은 되게 베트남 정부가 쉽게 많은 인허가도 내주고 이 사람이 의사였어. 의사에 대한 면허증도 쉽게 내주고 변호사였어. 변호사에 대한 것도 쉽게 내주고 뭔가 라이센스를 쉽게 내줬다면 점점 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인들에게 그런 기회를 뺏어서 그 본국인들한테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쉽지 않은 거죠. 외국 사람들이 여기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토지 보상 같은 부분도 외국인은 이런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라던가 이런 규제들이 자꾸 생각나요. 이 모든 법의 중심은 베트남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라는 거에서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오신 분들이 성공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땅을 사더라도 옛날에 뭐 1불, 0.5불 했던 땅이 지금은 막 5,000불, 10,000불 막 이래버리니 그때 와서 투자하셨던 분들은 지금 굉장히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많죠. 직업에 대한 부분도 막 그렇고 라이센스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외국인보다는 내국인에게 좀 더 치중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보통은 파트너 선정을 많이 하게 되죠. 왜냐면 외국인에게 예전엔 나왔지만 지금은 안 나오는 라이센스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특히 언론도 마찬가지고. 언론은 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광고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특파원 지사 컨셉은 되지만 여기서 언론사를 창간해가지고 만드는 거는 예전에 됐다는 거죠. 아 옛날에 가능했다고? 네, 지금 잡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몇 개 업체들은 그런 걸 갖고 있죠. 라이센스를 정확하게. 아 라이센스 자체를? 네, 갖고 있죠. 야, 그럼 대단하네 그러면. 근데 이제 나중에 오신 분들한테 이런 걸 안 내주는 거죠. 베트남 정부가.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고 살아야 돼라는 입장에서 안 내주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 먼저 한 저기 메리트가 있는 거지 먼저 한 사람들 건 뺏진 않아요. 근데 나중에 한 사람들 거는 점점 뺏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그렇지만 지금도 어떤 기회 요소를 보고 베트남 진출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하는 게 좋은지. 저도 이번에 뭐 뉴스 기사로 본 건데 미국의 되게 유명한 큰 회사가 베트남에 진출을 하려다가 베트남에 관료주의 리스크가 있어서 지금 보류 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전 되게 와닿는 거예요. 그 선발주자들이 여기 왔을 때는 이 나라 정부나 이런 사람들이 저 외국인이 직원들 쓰고 이제 고용도 창출하고 하니까 좋았는데
생각보다 외국인이 돈을 너무 잘 벌어. 네. 그러니까 물심양면도 좀 도와진 측면이 있었어.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들 봐라. 네. 월급은 요만큼씩 주고 자기는 많이 벌어가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정부는 이제 점점 눈에 보이는 것들, 특히 관료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막는 거예요. 사실 얼마 전에 한국에 이제 조선소가 활황이 됐을 때도 저도 그때 사실 마음이 아프다 관련이 있었어요. 네, 개인적인 친구가 이제 또 그쪽에서 일을 하고 그래가지고 베트남의 유유 노동자들 특히 용접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한국으로 보내는 일도 제가 이제 했었는데 그때 워낙 이제 신문에서 한국 용접 공동 많이 필요하다 뭐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배를 만들 수가 없다 막 베트남에서도 막 우리 있는데 막 그러면서 이랬던 경우가 있는데 그때 베트남 관료들이 허락을 다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준비를 다 했고 한국의 기준, 베트남 기준을 다 만족시켰지만 결국 승인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그래서 저기 뭐 캄보디아나 라오스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은 용접공들이 이제 갔지만 베트남에서 많이 못 갔어요. 제가 그때 생각한 건 뭐냐면 베트남은 너무 눈에 띄고 속된 표현이지만 돈이 될 것 같은 일을 외국인들한테 주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주고 안 주고를 관료들이 결정을 한다면 그런 일들은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모르는 거. 우리 관료님들이 모르시는 일을 완전히 민간 섹션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렇습니다. 민간인들끼리 뭔가 하는 거. 관료 리스크에서 좀 벗어나 있는. 그러니까 뭔가 허가를 받고 라인세스 개념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거는 관료들을 상대해야 되고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로비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제 생각은 딱 이거예요. 저희보다 전임자가 몇 년 전이나 1, 2년 전에 와서 이 양반이 이 일을 허가를 해줬더니 돈을 많이 벌었더라. 그런 일을 저희가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우리도 가서 하자 라고 하는 순간부터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누군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가 없는 것들을 가서 하면 굉장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몇 년 전에 했던 그 라이센스처럼 없는 걸 하는 순간 굉장한 큰 메리트는 있는데 또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으면 누군가 날 쫓아왔던 사람들도 이렇게 페널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고 싶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너무 돈이 될 것 같고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지만 이미 누군가가 이렇게 알아서 하고 있는 것에 제가 뛰어들면 거기에 리스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소총을 들고 있는데 너무 뻔한 곳을 달리고 있으면 총에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잘 보지 못하는 거, 남들이 지금 한껏 겨냥하고 있지 않은 곳에 있는 비즈니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유, 아유, 오늘 저 하노이 왔는데 네네. 좋은 참치집도 소개해 주시고. 아이고 아닙니다. 사장님 제가 더 좋은 데로 모셨어야 되는데 아유. 차린 게 없어서 어떡합니까? 하여튼 맛있게 먹었고 또 이제 귀중한 얘기도 잘 소개해 주셔서 저도 많이 도움이 됐고 또 이게 들으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환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 제가 술 취해서 한 소리라. 에이. 진짜 취한 거는 뭐 제가 알기 때문에 전혀 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편안하게 이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많이 네네. 참고가 된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좋은 뭐 또 사업거리, 비즈니스거리 네네. 뭐 좋은 정보 있으면 네네.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또 알겠습니다. 저희 또 우리 시티타임스 보시는 분들과 함께 네네. 같이 공유해서 네네. 같이 동반성장하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동반선장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